안녕하세요 여러분, 롤튜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리그 오브 레전드 최신 패치 리뷰와 함께 게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140명이 넘는 개성 넘치는 챔피언들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메타 속에서 저희는 늘 새로운 재미와 도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우리의 소환사의 협곡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이번 패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 변경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챔피언들이 조정되었지만 특히 멜, 아트록스, 그리고 미포 세 챔피언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멜은 그동안 숙련된 플레이어들이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주었던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스킬셋은 상대방을 속박하고 강력한 마법 피해를 입히는 데 특화되어 있어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막기 어려운 챔피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5.24 패치에서 멜의 이 스킬, 바로 태양 올가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스킬은 멜의 핵심 딜링 및 군중 제어 CC 스킬이었는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멜의 이 스킬을 피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주었고 특히 의도치 않게 너무 쉽게 적중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스킬의 판정을 조정하고 발동 시 시각적 혹은 실제적인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준 것이죠. 이로 인해 이제는 숙련되지 않은 멜 플레이어들이 이전만큼의 효율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멜의 이 스킬이 너무 쉽게 적중하여 비숙련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킬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컨트롤과 타이밍 계산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숙련된 멜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자신의 실력과 예측 능력을 통해 이 스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챔피언의 숙련도에 따라 성능이 크게 갈리도록 조절된 것이죠. 이는 멜이라는 챔피언의 플레이어 간 격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에서의 승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멜은 이전보다 다소 어려워진 챔피언이 되었지만 그만큼 더 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트록스입니다. 아트록스는 정글링 능력 하향이라는 다소 아쉬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록스 정글은 한동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유지력과 광역 데미지 덕분에 안정적인 정글 클리어와 빠른 캠프 소화 능력을 자랑했었죠. 하지만 이번 25.24비 패치를 통해 정글 캠프를 도는 효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트록스가 초반 정글링에서 몬스터에게 입는 피해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캠프 클리어 속도가 느려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Q 스킬인 다르킨의 검의 몬스터 대상 피해량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패시브나 다른 스킬들의 정글 몬스터 흡혈 효과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트록스 정글을 주로 플레이하시던 분들에게는 꽤나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변경점인데요. 이제 아트록스가 정글에서 예전만큼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초반 동선을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고 갱킹 타이밍을 더 날카롭게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반 정글 싸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초반 오브젝트 싸움이나 카운터 정글링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탑 라인 아트록스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글에서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변화는 정글 메타의 작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 미스포츠는 이번 패치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24비 패치에서 미포에게 내구성 너프가 적용되었지만 데미지 너프는 없었습니다. 이는 미포의 기본 체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 등의 스탯이 감소했거나 혹은 스킬을 통한 방어적인 측면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녀의 핵심인 강력한 딜링 능력은 그대로라는 뜻이죠. 미포는 기본적으로 높은 데미지와 Q 스킬의 강력한 관통 효과, 그리고 R 스킬인 쌍권총 난사의 압도적인 광역 딜링 덕분에 한타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는 챔피언입니다. 내구성 너프가 있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인 데미지를 바탕으로 오피오버 파워드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포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적절한 포지셔닝을 통해 안전하게 딜을 넣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내구성 감소가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포를 상대할 때는
여전히 그녀의 강력한 딜링 능력을 경계하고 특히 궁극기 타이밍에 맞춰 이니시에이팅을 걸어 그녀의 프리딜 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포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내구성이 약해진 만큼 상대방의 위협적인 스킬들을 피하고 더욱 안전한 포지션에서 딜을 넣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냐의 모래시계나 수호, 천사 같은 생존 아이템의 가치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챔피언 변경 외에도 아이템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법사 아이템의 어둠 불꽃 횃불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아이템은 양피지 계열의 아이템으로 스킬 피해를 입히면 3초간 불태우는 데미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는 마치 리안드리의 고통과 유사하게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양피지 계열이라는 점에서 초반 마나 관리와 주물력 확보에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집니다. 즉, 마법사 챔피언들의 지속 딜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트 데미지를 가진 챔피언이나 스킬 연계가 중요한 챔피언들, 예를 들어 말자, 카시오페아 혹은 브랜드와 같은 챔피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초반 마나 수급과 주물력 증가에 더해 추가적인 지속 딜링까지 제공하므로 마법사 챔피언들의 아이템 빌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아이템의 등장으로 인해 메타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패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마법사 챔피언들이 한방 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긴 교전에서도 꾸준히 높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과연 이 아이템이 마법사 챔피언들의 티어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업데이트 소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나만의 상점이 25.24 패치 기간 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만의 상점은 플레이어의 최근 플레이 기록을 분석하여 맞춤형 할인 스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평소에 구매하고 싶었던 스킨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자주 플레이하던 챔피언들의 스킨이나 한정판 스킨 등을 운 좋게 얻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또한 2025 시즌 보상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26.1 패치에는 2025년 승리의 스킨 3개와 승리의 스킨 테두리, 랭크 감정 표현, 그리고 랭크 아이콘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 시즌마다 목표를 가지고 랭크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리의 스킨은 매 시즌마다 그 시즌의 상징적인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만큼 어떤 챔피언이 승리의 영광을 안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3개의 승리 스킨이 제공된다는 점이 이례적인데요. 이는 다양한 포지션의 챔피언들이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킨과 크로마들도 25.24 패치 기간 내에 출시된다고 하니 외형적인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줄 새로운 스킨들이 어떤 콘셉트로 나올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자, 이렇게 이번 패치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내 플레이에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버 데이터와 티어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롤 PS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챔피언의 승률, 픽률, 밸률은 물론 아이템 빌드와 룬 통계까지 상세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메타를 파악하고 챔피언 공략을 세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승률이 높은 챔피언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그 챔피언이 왜 강한지, 어떤 아이템 빌드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설명과 이미지는 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치 노트 전문이나 챔피언 스토리, 이벤트 소식 등 공식 정보는 항상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롤 패치 리뷰 KR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 노트를 분석하고 리뷰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치 노트를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해드리니 시간을 절약하고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5.15 패치는 조용하고 평온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패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큰 격변보다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러한 꾸준하고 세심한 패치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챔피언 하나하나의 섬세한 조정, 새로운 아이템의 등장,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벤트와 보상들은 플레이어들에게 늘 새로운 목표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개발팀은 게임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플레이어들에게 항상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게 조절된 패치는 게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기존 유저들은 물론 신규 유저들까지도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챔피언의 강함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게임 전반의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패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패치는 멜과 아트록스 같은 특정 챔피언들의 숙련도와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고 마법사 아이템의 새로운 추가는 메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포는 여전히 강력한 딜링으로 전장을 지배할 것이며 나만의 상점과 2025 시즌 보상 소식은 플레이어들에게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플레이에 적용한다면 분명 더 높은 티어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패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이를 자신의 게임 플레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챔피언 조합, 아이템 빌드, 그리고 전략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분석하는 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더욱 즐겁게 플레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패치 리뷰가 여러분의 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패치 리뷰 때까지 모두 줄롤하시고 건승하세요. 롤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